너 혼자 남자라고? 그럼 안 가야지. 그게 뭐가 문제야? 말도 안 된다. 너 진짜 이상하다. 아니 당신이 왜 불편해? 내 친구들 너 만났다고 내가 인연 끊어야 돼? 요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결혼해서 상대 배우자가 여사친, 남사친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간섭을 해도 되는지, 그 문제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사례가 있죠. 자, 여사친, 남사친의 문제는 요즘 시대에 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 아무래도 남자친구도 많고 여사친구도 많죠. 근데 내 배우자의 남자친구, 내 배우자의 여자친구를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되나?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싸워서 상담을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남편분께서 여사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들이었고 또 모임을 통해서 동아리에서 만났던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모임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근데 몇 달에 뭐 한 번씩 만나도 이제 유부남, 유부녀가 되다 보니까 그 모임들이 약간 퇴색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도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자 2명, 여자 3명이 모임을 하기로 한 거죠.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혼하지 않은 여사친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내 남편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는데 하필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다른 한 명이 못 왔어. 그러면 어떻게 간 거예요? 지금 여자 3명에 내 남편 1명이 그 여사친의 집에 간 거죠. 너무 싫은데요? 근데 이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땐 너 혼자 남자라고? 그럼 안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문제죠? 근데 가지 말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해지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방에서 먹는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불륜도 아닌데 친구들 모임에서 즐겁게 만나는 그 모임을 말도 안 된다. 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또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또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남자 사람 친구가 평소에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였고 남편보다 훨씬 오래된 사이인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그 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평생 그 친구로 지내다가 마지막에 연인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고 남편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배우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준이어야 되거든. 아, 당신 입장이 좀 불편하구나. 근데 내가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전체 모임이 있을 때만 나가서 얼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 당신이 왜 불편해? 내 친구들 너 만났다고 내가 인연 끊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배우자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누가 이기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좋은 건 다 하고 싶고 내 배우자가 불편한 감정은 헤아려주지 못하는 거. 근데 실은 이거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얕고 깊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다 정리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뭐 가끔 만났던 남사친들도 다 정리하고 나 이제 결혼해 빠이빠이 이렇게 정리하고 오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정리를 안 했거든. 그래서 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서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고 어디까지 경계를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배우자가 불편한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거든요. 그럼 배우자는 사랑의 연결이잖아요. 사랑이 연결돼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한 3년 정도는요. 좀 경계를 갖고 있으셔요. 이때 내가 막 여사친도 만나고 남사친도 만나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우리 부부가 먼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고 신뢰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예를 들어 남사친 문제, 여사친 문제가 자꾸 불거지게 되면 부부 관계가 신뢰를 쌓는 시간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2, 3년 안 만난다고 해서 그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친구가 아니야. 결혼 후에서도 배우자의 중심보다는 친구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연을 하나 설명해 줄까요? 이 아내는 처음에 이 남편이 여사친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남편도 자신의 모임에 아내를 데리고 간 거예요. 1박 2일 놀러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어디 갔지? 우리 남편 혹시 우리 남편 어디 갔는지 알아? 저기 누구 땡땡이 데려다 주러 갔는데 약간 이럴 때 이 땡땡이를 왜 데려다 주러 갔냐 봤더니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아침에 일찍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를 태워다 주러 간 거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나쁠 것 같은데. 이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챙겨야지 어떻게 그 여자를 챙길 수가 있는 거야? 뭐 나를 배려하지 않고 걔부터 배려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친구잖아. 친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데려다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대화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부는요 공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같이 공유하자고 약속한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사친과 남사친을 그 이해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반대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여사친, 남사친을 만나는 것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를 쌓는 거고 두 번째는 불안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 남자 사람 친구로 아니면 여자 사람 친구로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이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는지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내가 이런 부분을 불안하지 않도록 그만큼 당신에게 신뢰를 못 줬던 것 같다. 근데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밖에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언어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언어들이 평소에 잘 쌓여져 있어야 평소에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평소에도 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 3년이 되게 중요하다. 그때 당당하게 여사친 만나러 가고 당당하게 남사친 만나러 가지 마시고요. 의견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좀 3년 동안은 결혼해서 3년 동안 좀 최소화로 줄여가서 부부 중심의 삶을 살고 조금 더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 있을 때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